안녕하세요. 교정하는 조롱TV의 신철홍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잇몸 치료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해볼 텐데요. 특히 잇몸이 나빠지게 하는 치태, 치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잇몸 치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잇몸이 건강한 경우에는 핑크빛을 띠지만 양치가 안 되어 염증이 있는 잇몸은 붉어지고 부어있는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양치가 안 되면 왜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치태, 영어로는 플라그라고 부르는 세균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치태라는 것은 입안의 세균들이 침 속의 성분들과 서로 엉겨 붙어서 치아 표면에 들러붙어 생기는 투명한 세균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세균 덩어리예요. 우리 입안에는 정상적으로 일정량의 세균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침도 계속 입안에 나와서 여러가지 이로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세균이 침과 결합해서 생기는 이 치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입안에 누구에게나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생겨난 치태를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제거해 주어서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양치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치질이 잘 되지 않으면 세균 덩어리들인 이 치태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고, 치태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내뿜는 독소와 산성 물질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치아에 충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결국 잇몸 질환이나 충치 모두 다 입안의 세균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이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세균 덩어리인 치태가 쌓이지 않도록 양치질 등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제대로 실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치아와 잇몸의 구조들이 평평하지 않고 사이사이 미세한 틈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치태라는 것이 무색의 세균막이라서 눈에 잘 안 띄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고 나서도 잘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치과에서 약재로 이 치태를 염색을 하거나 특수 광학 촬영을 하고 나서야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치질로 제때 제거되지 못한 치태가 쌓인 지 오래되면요, 치태가 침 속의 석회화 물질과 결합을 해서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석이죠. 치석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양치질을 하더라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서 치아에 꽉 붙어있기 때문에 양치질 정도로는 치아에서 떨어지지 않고 치과에서 초음파 기구 등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떼어내 주어야 합니다. 치아에 붙어있는 이런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가 바로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잇몸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취 같은 것 없이 치아 겉 표면에만 존재하는 치석들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균 덩어리들을 제거해줌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잇몸뼈가 녹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잇몸 치료라는 것이 잇몸과 잇몸뼈가 더 이상 녹지 않도록 막아주지만 이미 녹아버린 뼈를 다시 재생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잇몸 질환이 진행된 이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생겨있는 치석, 치태들을 제거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들에게는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15,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매년 놓치지 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케일링이 가장 기본적인 잇몸 치료에 해당한다 그랬죠? 스케일링 외에도 더 심도 깊은 잇몸 치료법들이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치은방귀 소파술에 해당하는데요. 용어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치아 표면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부가적인 잇몸 치료는 잇몸 질환이 더 진행되어 심한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치석이 우리가 보이는 치아 머리 부분에만 있느냐, 아니면 이 치아 머리 부분을 지나 잇몸 안쪽, 심지어 뿌리 깊숙한 곳까지 깊이 생겨나 있는지 정도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석은 우리가 보이는 치아 머리 부분에만 생기지는 않는데요. 처음에는 치아 머리 부분에 생기지만 점점 더 진행이 되면 치아 머리 안쪽, 치아 뿌리 쪽으로 계속 더 진행되어 생기게 됩니다. 잇몸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스케일링은 겉으로 보이는 치아 머리 부분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해주는 치료인데 반해 부가적인 잇몸 치료법들은 잇몸 안쪽으로 파고들어가 있는 깊은 치석들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려니 기구들도 잇몸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기도 하고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이 잇몸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잇몸을 절개해서 일시적으로 벗겨내서 치아 뿌리를 노출시킨 다음에 치석을 제거해주고 잇몸을 다시 꿰매어주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치주 소파술이나 치은박리 소파술이니 명칭이 붙는 것인데요.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역시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들을 제거하여 깨끗한 치아와 잇몸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잇몸 치료는 결국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인 치석과 치태를 없애는 치료이고, 그렇게 해서 잇몸과 잇몸뼈가 녹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해주는 치료라는 것인데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랬죠? 잇몸 치료를 안 하고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싶다면 치석이 생기지가 않도록 하면 될 거예요. 치석이라는 것은 치태가 돌처럼 굳어서 된 것이고, 치태는 입안에 세균과 침 성분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세균막이고요. 돌고 돌아 맨 처음 생기는 이 치태만 잘 관리해준다면 평생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관리를 하는 방법은 바로 양치질입니다. 그냥 양치질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꼼꼼한 양치질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치실이나 시간칫솔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 치과에서 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으로 관리하신다면 최소한 잇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치아를 여러 개 빼고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잇몸 치료 부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